예, 지난 시간에도 또, 여러분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지요. 뭐 제가 압니다. 제가 늙어서 남은 게 눈치밖에 없는데, 이런 말 하면은 당연히, 마음 상해하는 분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승만을 좋은 사람으로 배워왔는데,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거의 그렇습니다.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뭔가 잘못 배워놓으면 이거 참 굉장히 어려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승만은 어떤 사람을 좋아했느냐, 알아서 해주는 사람, 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일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알아서 눈치 빠르게 알아서 일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친일파 사람들이죠. 일본 밑에서 일본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 일본 앞에 알랑거리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아주 몸에 밴 사람들이 이승만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이승만 주변에 그런 그 반민족적인 친일 행각을 하는 그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가 거의 다야, 그냥 다. 그 약점 중에 가장 약점이 친일 부역인데요. 이런 자들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어떤 사람을 달가워하지 않는지를 잘 알거든요. 이승만이 어떤 사람을 경계하고 어떤 사람을 신경을 쓰고 있는지 다 알아가지고 이승만이 시키기 전에 미리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는 게 뭐냐면 암살입니다. 암살. 나는 이승만이 시켰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시킬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안 시키는데 시키는 거야. 말이 좀 그렇나요? 직접 안 시키는데 시키는 거예요. 뭘? 걸거적거리는 사람들을 하나씩 숙청해 주길 그걸 바라는데 그걸 잘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일본 밑에서 자국민들도 예사로 잡아 족치고 애국자 독립운동가 잡아 족치고 하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승만이 누구를 끌어하는지 누구를 부담스러워하는지 누구를 경계하는지 이런 걸 센스 있게 아주 센스티브하게 인식을 해가지고 아주 빨리빨리 제거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언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동아일보사 고하 송진우를 제거합니다. 맨 먼저. 그 다음에 가장 일본이고 중국이고 소련이고 미국까지도 인정을 하던 그 몽양은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이고 그 외에도 정치적 기반이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이 몽양은 두면은요 이승만 정권의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죠. 또 인격적에서 권력 욕심같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훌륭한 덕망을 가졌으니까 더 겁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 친일파 악한 친일파 사람들이 센스 있게 이승만이 이 몽양을 부담스러워하는구나 해서 탁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이 또 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주석 김구 너무 큰 그릇이고 너무 많은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그 일제시대에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영웅 같은 어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승만에게는 이승만 정부나 이승만 정권에게는 너무 반일 항일적이고 그리고 김구는요 우파입니다. 아주 우파이고 송진우도 우파야. 그러니까 이승만은 우파 좌파 안 따지는 거예요. 우파 좌파 안 따지고 무조건 자기 권력 유지에 부담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우려가 된다든지 경쟁 여지가 있다니 하면요, 뭐 가차 없는 거죠. 그런 걸 이승만이 죽이라 못해요. 그렇게 하면 정치 못하죠. 그러니까 밑에 주변에 친일 그 반민족 친일파 사람들은 이런 걸 능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김구를 제거하죠. 그 다음에 그 지식이나 실력이나 그 와시다 대학으로부터 해가지고 뭐 그 미국에 있는 대학까지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고 워낙 뛰어나고 일본어를 뭐 영어를 그냥 막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그 장덕수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다 압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한민당의 또 정치 부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에게는 너무 부담되니까요. 이거 다 순식간에 다 제거합니다. 47년부터 49년 사이에 그냥 다 이런 사람들 싸그리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47년부터 49년 사이에 이 친일파 사람들 이걸 다 제거를 하니까 이 사람들 봐요. 송진우, 여운형, 김구, 장덕수 같은 사람이 일제 치하에서도 전혀 죽지 않고 그런 대로 가끔 뭐 감옥 가고 하지만요. 죽임 당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제시대가 아니고 해방됐다는데 일본 밑에서도 안 죽었던 송진우, 여운형, 김구, 장덕수가 왜 이승만 정권에서 죽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반민족 행위를 했던 친일파 사람들은 일본 사람보다 10배나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 악당들이 하나도 처벌이 안 됐습니다. 단 한 명도.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오늘까지 갈등이 있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걸 올렸는데 뭐 댓글 다는 사람들이 그 어떤 가당찮아요. 내가 볼 땐 보나 마나 그는 뭐 친일파 후손입니다. 반민족 친일파 후손들이기 때문에 제가 쓴 진실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진실이 불편하죠.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은요, 잠재적으로 이승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세력들인데 따라서 이승만 정권을 위해서 더 나아가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이승만 정권에서 부담스러워할 만한 인물들을요, 속전속결로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우리나라 뭐 영화 중에 얼마 전에 그 암살, 그래서 암살. 그럼 새로 한번 새로 보시면 조금씩 좀 보인다고.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말이야. 자기가 직접 말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영화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영화를 가지고.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친일파 후손들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분히 부담되는 거는 또 영화인들, 뭐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영화로 자꾸 우리가 만들어서 역사를 자꾸 밝혀 국민들이 역사책을 안 보니까 그래서 영화는 안 보겠나 하고 영화를 만들어서 영화를 갖다 하니까 그 김기춘 같은 사람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제작비 후원도 하지 말자. 그 영화진흥기금에서도 손도 못 떼게 완전히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를 완전 왜곡된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걸 다 덮어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 하다가 너무 억지로 하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금부터 더 어렵게 돼 있잖아요. 자, 이승만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던 친일파 세력들은요, 일제보다 훨씬 더 악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송진우, 여운형, 김구, 장덕수 같은 인물들은요, 그렇게 악한 일제 하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이러한 인재나 인물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민족 친일파들이 실권을 잡고
이승만 정권을 잡고 있을 동안에 부담이 될 만한 사람을, 즉 애국자,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 다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민족적인 악당들은 이승만 정권을 등에 업고 요인 암살은 물론 부정을 다 저질러도요, 이를 제지할 어떤 방법도 없었고 인물도 없었어요. 어떤 방법이 없고 어떤 인물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으니까. 군부 다 일본 밑에서 일본 군대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법조인들 다 일본 시대에 공부하고 그 밑에 그 법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재벌들 다 일본 친일파하고 갖고 오면 재벌이 되죠. 조선일보 같은 언론도 다 친일파 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국민이나 국가, 민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직 자기들, 즉 반민족적인 친일 행각을 해왔던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승만을 이용해 먹은 겁니다. 사실 이승만은 이용당한 거라, 노인네가. 이 악당들에게. 그래서 이승만보다 내가 볼 때 10배나 악하고 일본 사람보다 10배나 악한 사람들이 친일 행각을 했던 반민족적인 친일파. 이런 사람들. 이승만 주변에서 권력을 움켜쥔 자들 아예 노골적으로 요인 암살을 위해서요, 살생부를 만들어요. 그들이 제거하려고 했던 인물들의 이름이 명단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암살 대상 15인 1차적으로 15명부터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김병로, 권성열, 신익희, 해공 신익희 아시죠? 유진산, 서순영, 김상덕, 김상돈, 이철성, 이철성 기에 익었죠. 김두한, 장군의 아들 해가지고 유명 아시니까요. 서용길, 서상달, 서성달, 오택관, 최국진, 홍순옥, 곽상원, 보나마나 애국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민특위 이런 것을 지지했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반민족 친일파들의 역습, 다시 말하면 적반하장으로 그 반민특위에서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나니까 거꾸로 이제 이 반민족 친일파 사람들이 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뒤에 잡으려고 역습으로 이제 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노덕술, 박흥식, 이종혁, 이 노덕술이 우리 노가 아니에요. 딴 노가 얘기는. 이종영 등 친일파들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백민태라는 살인 청부업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글쎄요, 뭐라 할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15명을 다 제거하려고 하고, 그 외에 또 국회의원들, 자기들 하여튼 반민족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 안 되는 국회의원이 있으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다 죽여서 암살해서 없애려고 백민태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백민태가 나중에 자수를 해버려요. 이 백민태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독립운동도 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그 위에 그 15명을 잡아서 트럭에 싣고 휴전선 근방에 가서 해치우라고 지시를 했는데, 백민태가 자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요 친일파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하라냐면요, 휴전선 근방에 가서 다 쏴 죽이고, 뭐라고 둘러대라고 했냐면요, 월북하려고 하는 빨갱이들이기 때문에 쏴주겠다, 이렇게 둘러대라고 다 지시까지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자수하는 바람에. 48년도 10월 하순 수도청 수사과장실에서 수사과장 최난수, 그리고 사찰과 부과장 홍택희, 최남수의 전임자였던 노덕술, 이게 모여가지고 반민법 제정을 주도했던 국회의원들에게 암살 등 테러를 가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고용한 거죠. 이 음모 계획 사건의 기소문에 의하면요,
재정 문제는 반민특위에서 제1호로 체포되었던 박흥식 기업가죠. 비행기를 일본에 헌납한 사람. 언론 분야에서 이종형, 경찰 분야에서 노독설이 담당한 겁니다. 백민태는 중국에서 자라나가지고 중국 국민당 소속으로서 지하 공작대원이 돼가지고 그 일본군을 상대로 뭐 테러를 여러 차례 하고 파괴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 면에 아주 재주가 있어요. 귀국 후에 몽양 여운형 집에 폭탄을 던지기도 했고, 이 사건으로 수도청 수사까지 했던 노독술에 손이 닿게 됩니다. 그래서 노독술이 요거 이용할 만하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민태는 이종현과도 밀접한 사이인데 1948년 11월 17일 최난수, 홍택희, 백민태를 불러가지고 암살 계획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선 그 반민특위 내에 악질적인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서 김웅진, 노일환, 김장렬 등 3명을 일단 납치해가지고 족쳐가지고 의원 사퇴서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역시 죽이라 살해한 다음에 국회의원 3명이 조국을 배신하고 월북하려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즉결처형했다 이렇게 보고하는 계획을 다 세웠어요. 얼마 후 백민태가 최난수로부터 암살자 15명 명단을 받았는데요. 암살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쭉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비록 테러리스트였지만은 중국에서요 항일 투쟁을 벌였던 백민태가 이 문제로 많이 고민하다가 너무 좋은 인물들 자기 양심에 고민하다가 그 한민당 소속이던 조헌영 의원, 김준년 의원 등에게 자기 음모 내용을 제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최난수 등이 계획을 실행을 다그치고 하자 1949년도 1월 8일에 거사 자금과 건총 실탄 등을 다 받아 갖지만 끝내 검찰에 가서 자수를 해버려요. 백민태는 이종현과도 아주 사이가 가까웠고요. 1948년도 11월 17일에 최난수, 홍택기는 백민태를 불러가지고 암살 계획을 얘기해 주는데 우선 반민특위 내에 적극적인 국회의원 이렇게 이제 노일환, 김장렬, 김웅진 이런 사람을 납치해서 의원 사퇴서를 쓰게 만들고 살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얼마 후 백민태는요 이런 그 일이 다 되자마자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은요 기소되긴 해요. 그런데 49년 6월 6일에 반민특위를 습격했던 후기 때문에 6월 20일에 재판에서 4년 구형을 받은 노독술은 4년 구형을 받았다가 증거 불충분 어쩌고 해가지고 무죄가 됩니다. 최난수, 홍택기 등은요 2년형을 받았어요. 우리 역사에 이승만 정권은 가장 악한 정권이었어요. 이승만이 문제가 되는 점도 있지만은 그 주변에 포진해 두었던 반민족적인 친일 행각을 벌였던 인물들을 중직에 기용하고 또 국회가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 친일파를 보호해 주는 바람에 일이 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비극을 초래했는지 아마 이승만 모를 겁니다. 지금도 모를지 몰라요. 그만큼 이승만은 미국에만 있어가지고 조선 내부에서 반민족적인 친일파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며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제대로 인식이 안 된 겁니다. 제대로 인식했던 사람이 누구냐? 송지훈 같은 사람이라든지 여운형은요 알죠. 근데 해외파, 미국에만 맨날 떠들고 있던 그 이승만은 모르는 겁니다. 전쟁 후 반민족자 처리 과정을 말이죠. 프랑스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언론 봐도 대조적입니다. 프랑스가 나치 지배를 받은 것은 우리처럼 35년인 게 아니고 4년. 1940년부터 44년까지 4년 반 정도, 5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35년 동안 일제에 부역하고 악한 사람들 하나도 처리를 안 하는데 프랑스는요 불과 나치가 지배한 게 4년 남짓 5년이 채 안 되는 그 기간에
거기 부역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러한 봐요. 프랑스와 대한민국과 비교해 볼까요? 프랑스는요, 4년, 나치가 4년 반도 안 되지. 4년 반 정도 지배한 그 기간에 거기 부역한,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 사형 선고를 6,763건, 사형 집행은 767건, 즉결 처형을 포함하면 1만 2천여 명을 죽여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종신 강제 노동으로 2,072건, 유기 강제 노동 1만 637건, 유기 징역이 2만 2,883건, 공민권 박탈이 357건, 부역죄 선고 4만 6,145건, 이렇게 제대로 단죄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사형 선고 0건, 사형 집행 0건, 즉결 처형 포함 시 0건, 종신 강제노동 0, 유기 강제노동 0건, 유기 징역 0건, 공민권 박탈 0건, 부역죄 선고 0건. 이게 0건, 이게 다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이승만 정권이 중직에, 요직에 포진을 해요.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역사를 공부를 해봐. 제발 그 유튜브에 하도 나도 뭐 유튜브 합니다만은 유튜브에 그 친일파 후손들이 만든 그런 그 일배충이라든지 조선일보 뭐 극우파 친일파 후손들이 만든 그런 유튜브 보면 썩습니다. 국민들이. 아니 언제까지 쏘가줄래? 언제까지? 쏘가준 것도 이미 너무 많이 쏘가줬어. 비극은 여기 끝난 게 아닙니다. 반민특위에서 나라 역사를 바로잡으려 했던 위원들은 그날부터 공산주의를 잘 몰리거든요. 빨갱이로 몰리게 되고 또 연좌제에 묶여가지고 그 자손들까지 대대로 처벌받으며 모든 길이 다 막아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말도 입에 내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왔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이 억울한 사연을 들고 관공서에 찾아가서 그 억울한 사연을 우리 아들이 여기 뭐 이 신원조회를 하니까 뭐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하면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관공서 가서 그 구구절절한 어마어마한 사연을 이야기하면요. 공무원들이 뭐라는 거 아세요? 빨갱이 자손 주세 뭐 말이 그리 많냐. 이래 뭐라요. 아니 독립운동하고 애국운동하고 차별받고 이게 무슨 꼬라지야 이게. 이래가지고 화목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인식해서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죠. 그래가지고 한 4년간 조사해가지고 그 명단을 만드는데 그때가 그런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한테 있거든요.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조사위원회 보고서 책이 이만큼 됩니다. 책이 두께가. 그걸 제가 거금 40만 원을 주고요. 입수를 했어요. 그 비매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 국회 보고서. 이 두께 돼요, 책이. 이만한 책인데 그걸 제가 구입해서 읽어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99.99%는 모르고 계시겠다. 역사에 관심은 나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의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조사한 거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친일 임명사전이 나왔어요.
친일 인명사전 이따만해 그 책이 또 어쩌면 그래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은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늘상 그런 빨갱이 사냥하는 자들은요, 대부분이 반민족적인 친일파 후손 혹은 그 자손들은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세월이 70년 이상 흘러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그들이 누구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분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것은요, 그들의 입에서 종북, 좌파, 빨갱이, 주사파 이런 말을 자주 꺼내는 사람은요, 80, 90%가 친일파 후손들이에요. 빨갱이보다 100배나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빨갱이 나쁜 우리나라에 우리 남한 땅에서 빨갱이 중에 나쁜 짓 한 빨갱이 한번 데려와봐. 한 명이나 데려와봐요. 빨갱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빨갱이로 지목된 사람보다 100배나 더 나쁜 사람들이야. 지금은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머지않은 날에 오라 그때 지리산에 예언자가 있었도다. 그런 말 할 날이 올 거예요. 또 이 친일파 후손들이요, 여기 보면 이름들이 사람 이름과 기업 이름들이 조금씩 들은 귀에 익은 효성, 대전, 피역, 조선, 양성, 롯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이한동, 전두환, 이해창, 이봉서, 송인상, 노태우, 김복동, 한일그룹, 한화, 이후락, 현대, 김동조, LG, 금호, 이런 기업가 이런 인물들이요, 이래저래 다 혼맥으로 김종필이, 박태준, 정일건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도 여기 있네요. 태광 롯데. 이게 그 KBS PD가 대한민국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다는 책을 쓰고 그 책 안에 내부에 이런 그림을 도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재벌들, 재력가, 언론들, 그리고 법조계까지, 군부까지, 교육계까지 다 포진되어 있고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요즘 좀 심하게 말하면 토착 외구라 그러죠. 토착 외구. 말이 좀 내가 볼 때 심한데 외구보다요 10배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 애국자들이 일제 때 안 죽었다니까. 더러 제약이 있었어도 활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정권에서 반민족 친일 행각하는 그 사람들 정권에서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부라는 부나 기업이나 기업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만 진보적인 이야기하거나 친일파 어쩐 말만 꺼내면 빨갱이 몰아버립니다. 빨갱이는 말 자체가 좀 품위가 없으니까 현이 주사파라고 몰아요. 주사파.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민의 화합은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바꿔가야 하는 문화가 인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위 말하는 보수 극우파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무에게나 그냥 종북 좌파라는 말로 사람을 매도하는 일을 일삼았는데요. 잘못된 인식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메카시즘이라고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한심한 소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에 조선일보라는 그 종이신문에 종북 좌파를 다룬 기사가 4,000건이야. 5년 동안에 조선일보.
그다음 국민일보는 7년 동안에 960건, 문화일보는 12년 동안에 350건, 동아일보는 7년 동안에 200건,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는 9년 동안에 160건, 세계일보는 5년 동안에 140건, 연합뉴스는 1년 동안에 40건 정도나 종북 좌파라는 기사를 달아요.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악한 언론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아까 이제 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 보고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